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북미 정상회담의 의지를 밝히면서도 비핵화 방식 등 당론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승부수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성열 국가안보 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 위기에 처했을 때 5월 26일이었죠. 판문점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도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건데 남북 정상회담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예, 지난번 2월 28일 날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되고요. 네. 그 이후에 비핵화 협상의 동력이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의 이제 뜻을 확인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북한과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현재 약화되어 있는 비핵화의 동력을 되살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만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오는 27일이면 1차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날인데 그때 즈음해서 판문점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9.19 평양 공동선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면 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연상하는데 지금의 경우는 그런 정례적인 방문보다는 원포인트로 해서 비핵화 협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못 박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장소와 시간 이런 부분들을 북한이 편한 대로 우리 쪽에서 받아주겠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경호나 의전 등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울이나 평양에서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대북 특사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특사는 조만간 평양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네 번째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남북 간에 충분한 조율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특사 제의했다가 북한이 안 받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물밑 접촉을 시작할 것 같고요. 이번의 경우는 지난번 작년에 5월 26일에 있었던 이른바 번개 판문점 회담과 달리 의제가 분명하고 네. 상황이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물밑 접촉을 통해서 특사 파견 문제를 논의할 거로 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 날 때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2일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좀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역할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정부가 조금 신중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중재자 또는 네. 촉진자라는 말을 써왔는데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도 당사자 아니냐. 그런데 마치 그 북한과 미국을 오가면서 중재하는 역할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한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사 파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북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있기 때문에 자칫 북한이 비판했던 중재자 모습이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신중한 모습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찾아내는데 아마 주안점을 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금 관심인데 일단 대화에 대해서는 끈을 놓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보이고 있기 때문에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은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 지난번 그 시정연설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에 채택했던 경제건설 총력 노선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연말에는 시한을 정했지만 3차 북미 정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북한으로서도 비핵화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의 문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몰 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서 전해드렸듯이 빅딜의 원칙을 고수하지 않았습니까? 이 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어떤 중재안을 가지고 설득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 정부가 굿 이너프 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신 것처럼
핵무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도 양보할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변이라든지 여러 핵물질 생산 시설의 경우는 굳이 정상회담이 아니더라도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정상회담에 스몰 딜을 여러 차례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스몰 딜을 하고 최종적으로 정상회담에서 빅딜을 하는 아마 이런 좀 중재안이 우리 대통령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 걸로 보이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국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 다음 주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 지금 26, 27일 중국 베이징에서 1대1로 회담 네. 이전에 푸틴 대통령이 극동 연해주 쪽을 방문할 계획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여러 소식 등에 의하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북한 해외 공관에서 정돈 작업들이 진행됐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걸로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과 함께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 국가입니다. 러시아와. 이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합의를 깨지 않고 이른바 전략 도발을 자제하면서 기존의 어떤 그 사회주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또 자력 경쟁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상황 관리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러시아는 우리하고도 관계가 좋고 네. 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중국이나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뭐 특별히 나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의 상황을 관리하는 데는 네.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